사단법인의 첫 번째 공익법인 지정입니다. 이게 아까 그 공익법인상의 그 법인이랑 용어가 살짝 혼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어려운 부분이냐 설명을 좀 하고 왔는데, 과거에는 기부금 지정단체에 대한 부분이 공익법인 지정신청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명칭을 좀 바꿔주던가, 이게 두 개가 좀 같이 설립이 되면서 저희도 조금은 얘기하면서 좀 힘들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공익법인 지정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환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활 및 지원 사업,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는 의사분들이 또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진행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후원금이 필요해요. 그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체에서 사회적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유인 즉슨은 세금을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있겠지만 기업이 사회적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후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후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받으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난치협회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확인해봤는데 공익법인 지정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난치협회 같은 공익법인이 이제 지정 신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각 질병에 특화되게끔 단체를 설립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받고 꼭 이제 기업들의 이제 대거에 대한 금액들을 좀 후원을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수혜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정이 돼 있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해산 시에 자녀 재산에 대한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다른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례로 유사한 비영리 단체다라고 표명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또 네,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이 돼야 된다라고 명칭을 꼭 쓰시는 거를 적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신청 당시에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및 모금 실적에 대한 활용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를 어디까지 허용을 시켜주냐라고 하는데, 이 홈페이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홈페이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돈을 주고 맡겨서 하는 그런 홈페이지 형태들 있잖아요.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네이버 모드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아니면 다음 카페, 이런 걸 홈페이지로 하시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은 지금 불가능한 걸로. 근데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그 블로그라든가 모두 같은 그 무료 활동들 있잖아요. 그걸 누구나가 접속을 하게끔 홈페이지화 시켜놓으면 또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어렵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자에 따라서는 그걸 허용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또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 회원 가입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그 국세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 링크가 가능하게끔 배너를 꼭 띄워 놓으셔야 돼요. 그런 행위들을 한다라고 하면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허용이 될 수 있다라는 예의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칙은 안 된다가 지침서상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담당자들은 처음 배정받고 보는 게 지침서니까 안 된다는데요. 그럼 그걸 또 설득시켜야 되는 작업이 있으니까 1순위는 돈을 주고 만드는 홈페이지, 혹은 이제 그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면 그분이 하고, 2순위는 정 안 되겠으면은 뭐 인터넷에 무료 카페라든가 아니면 모두 이런 걸로 최대한 조금 그 가입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명을 누구나 게시글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정일 및 연도 당시에 특정 지자체 및 뭐 특정 이인을 선거를 운동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공익법인을 지정 신청을 받으려고 하면요, 3개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대 예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받으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되냐? 에 대한 기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또 얘기 들어볼게요. 아까 증여 얘기 나왔어요. 재산 출연. 재산 출연 증여입니다. 내가 사단법인한테 돈 준 거예요. 5천만 원. 경기도 기준. 그럼 그 증여세 나옵니다. 좋은 일에 쓰라고 돈 줬는데 나와요. 깜짝 놀라셨죠? 증여세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되는데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받게 되잖아요. 1년 이내에는 소급받아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비용이 사업이기. 네.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걸로 봤을 때에 공익법인은 사단법인을 만들자마자 신청할 수 있어요. 3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3년 기다려야 되는 줄 알고 3년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만들자마자 1년 이내에 소급 적용을 빨리 받아서 아까 그 기부 출연 받은 거에 대한 그 비과세 혜택 빨리 받아야 되니까 1년간 소급 적용이 되니까 그건 아까 그 부동산세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있네요. 민간 단체 빨리 지정한 다음에 민간 단체 지정 신청 1년 공익 단체 지정 신청 1년 안에 받으시면은 1년간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재산 아까 어쨌건 네. 이미 공익법인 공익 단체 지정. 네, 공익 단체 지정이 다 되어 있고. 공익 단체 지정돼 있으세요? 네, 공익. 그러면은 그걸로 비과세 혜택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그래서 그 1년간의 출연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단법인을 만약에 우리가 공익성을 하는 공익단체로 목적 사업을 정했다라고 하면은 1년 이내에 꼭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받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개년치의 결산서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나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거를 좀 더 어필하면 됩니다. 네, 충분히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관청에다 신청을 했는데요. 자, 각 지자체에다가 법인 허가 맡겨놓고 법인에 대한 세액까지 맞춰놨더니 세무 쪽 역할은 조금 그 주무관청에서 조금 부족했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기재부에서 뺏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추천 심사를 해서 지정 요건이 맞으면은 기재부로 올리고 기재부에서 세금 관련된 이제 그 조사라든가 아니면 이유 관리들을 진행을 합니다. 공익법인은 1년에 4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에 대한 부분 잘 알아놓으셨다가 준비 잘 해놓으시고 진행하는데 다행히 민간 단체가 지정을 받는 공익단체와는 다르게 1년간의 통장 실적 이런 건 존재하지는 않아요. 다행히.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데 그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접수를 받고 있고 지정 고시에 대한 부분들은 1월 달에 1월 10일 날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지정 고시가 3월 31일이죠. 심사하는 데 한 3에서 4개월 정도 걸려요. 네. 이거까지 염두를 해 놓으셔서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받는 계획 플랜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지정은 1월 1일부터 3년간이에요. 이 소리가 아까 그 소리예요. 1월 1일부터 3년간. 내가 12월 31일 날 지정을 받았어요. 1월 1일부터 3년간. 그쵸?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법인이 설립됐지만 과거까지 소급 적용을 받아서 기부금 혹은 아까 얘기했던 세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법인에 대한 부분까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체, 영리법인. 삼성도 이제 우리에게 기부금을 줄 수 있고 삼성이 우리에게 영수증을 발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후원금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익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을 꼭 표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의 뭐를 하는 거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본다면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모임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끼리는 재밌고 우리끼리는 조금 이제 정보 교류 되긴 하겠지만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하는 힘든 경우들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단체를 만들고 힘을 키우고 무언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그 환우분들에 대한 단체를 가장 크게 한다면 암환우 단체. 네, 암환우 단체 같은 경우가 이제 힘을 키우는 이유가 자기네들의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주기를 원하고 사회적으로 조금 변경을 하기 위해서 몸집을 계속 키워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공익성으로 이거를 계속 사회적으로 대두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꼭 단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음지에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신데 이거를 뭐 표명을 할 수 없는 이름이 없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만드는 절차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기부금을 받습니다. 기부금을 막 받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부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3천만 원 이하의 3년 이내 징역을 사실 수도 있으세요. 뭐를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을 할 때는요. 홍보를 할 때는 1,000만 원 이상 홍보할 때는 홍보를 그냥 해버리면은 법에 지금 저처럼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이상을 모집을 하려고 한 홍보는요.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서 꼭 기부금 등록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한 활동에 대한 홍보. 자, 사랑의 열매가 예를 들어서 말은 안 되지만 아무런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서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않고 지하철 앞에서 이걸 마냥 흔들고 있었어요. 그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내 징역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기부금을 모집을 하기 위한 홍보 활동들을 할 때는 1,000만 원 이상의 홍보 활동을 할 때는 꼭 기부금 모집법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요. 쉽습니다. 1년 365일이에요. 1년 365일. 1365예요. 여기에 기부금이라고 쓰시면은 기부금 포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등록을 진행을 하시고서 등록단체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부 단체에 대한 등록을 꼭 하신 상태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도 등록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공익 단체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두 그룹이 여기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 사람이 나 어디에 기부하고 싶은데 어디에 기부할지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가 기부하는 사람들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구자를 누르고서는 클릭을 해서 기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홍보 활동을 되어 있는 포털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꼭 등록을 하신 상태에서 기부금 모집 활동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기부금 활동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걸 할 거고 모집액은 어떻게 되고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려놔요. 그래서 모집 금액은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용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품법에 따라서 등록을 꼭 해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형사에 대한 부분이고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미만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999만 원씩만 계속 홍보를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1,000만 원 이상 우리가 10억 이하를 모으려고 할 때는 꼭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하고 나서 등록을 꼭 해야 돼요. 10억 이상 모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안전부로 등록하셔야 돼요. 네. 이 절차들을 꼭 거쳐야 되고요. 기부금 모집을 하려고 하는 모집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해놓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기부금 모집 대상이에요. 이거 길게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해당해요. 네. 그리고 모집에 대한 충당 비율이 있는데요. 우리 10억 이하로 모은다고 쳐볼게요. 실제 모집 금액의 15% 이하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쓴다는 게 아니라 홍보 활동으로. 차를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플랜카드를 건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하는 사무직원의 일당을 준다거나 그래서 1억의 15%, 10억의 15%까지는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뭐 우리가 그냥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게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드린 사단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한테 의뢰를 맡기시는 사단법인이 그냥 혼자 하시지 맡기는 법인이 많지는 않았는데 대로 맡기는 법인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해봤는데 조금 그 팁으로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그 홍보 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이 꼭 법인 소유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착안을 해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를 겪으실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본급 모집 등록 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남아 계시는 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링크 들어오시면은 가이드맵이 있어요. MPO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저도 MPO 교육 자료를 조금 보긴 하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업데이트도 굉장히 잘 해놓습니다. 비영리 설립 가이드맵이다라고 해서 스타트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방대하게 마인드맵이 떠요. 이거를 활용을 하셔서 회의를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개념 정리는 다 해드렸어요. 명칭 개념 정리. 그러면은 우리가 뭘로 갈 것인지 이제 설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뭘로 갈까? 가셔서 회의할 때 이거 보고 하세요. 이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정말 비영리일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수익 분배할 거냐 말 거냐부터 설정을 하셔야 돼요. 수익 분배한다 라고 하면은 영리법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식회사, 한명회사 혹은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영리법인, 사회적 기업으로 꼭 가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비영리 사업을 하고 싶어. 비영리 사업하고 후원금도 좀 받고 싶어. 그러면은 비영리로 진행을 하시고 비영리로 갔을 때에 갈 수 있는 조건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까 얘기했던 비영리 단체 그리고 사회복지조합. 그래서 이 각각을 눌러보시면은 안에 해당하는 지침서라든가 해당하는 자료들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회의하기 굉장히 편하시겠죠? 좌측으로 가볼게요.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목적 사업이라든가 핵심 전략 그리고 인프라 구성 요건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 갖출 수 있는 사항들, 사무소를 몇 인 이상을 갖출 수 있냐 없냐를 또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원에 대한 부분을 100인 이상을 갖출 수 있어.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가실 수 있는 사항들이 존재한다라는 가이드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표명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환우를 돕는 5천에서 3천만 원짜리 이제 지원 사업에 우리가 뛰어들고 싶다라고 하는 사업 목적이 있다면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옆으로 가지수 3개가 뜹니다. 그래서 요걸로 하면 되는구나. 혹은 기부자에 대한 소득 혜택을 받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2개로 해서 추려져서 또 이제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가셔서 조금 회의를 하실 때 이 가이드맵을 조금 확인을 하시고 단톡방에 있는 저걸 좀 하시면 되고요. MPO라고 해서 조금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MPO 서울이라고 뜨면은 지원센터가 뜨고요. 여기에 그 아카이브라고 치면은 법인 관련된 좋은 이제 그 사회적인 그 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없으신가요? 혹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업장이 네. 꼭 사무 공간이나 이런 오피스텔이나 네. 이제 그런 곳이 될까요? 아니면 가정집도 가능한지 간편을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가정집이나 거주하는 가정집이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 중에 얘기 드렸어야 되는 얘기가 안 드린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꼭 사무소여야 돼요. 사무실. 그래서 보는 요소들이 있어요. 출입이 자유로운가, 입간판을 할 수 있는가, 사무집기가 비치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 돼. 사무실 안 돼. 가정집 안 돼.
주택 가정집 안 되고 용도가 사무실인 거를 원칙으로 해요. 그럼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운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장 용도에는 한번 낸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아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는. 혹시 병원에 네. 예, 있는 뭐 이제 교수 연구실이나 이런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 사무실을 빌려주는 경우 많고요. 대학 시설에서도 사무실을 빌려주는 경우들 많아요. 그걸로 해서 공공기관 밀수탁 계약서 쓰시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사무소인데 오피스텔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그 직원이 네. 거주를 한다. 아, 그게 또 문제가 돼요. 이게 생활 여건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으면 그나마 봐주는데 이게 혼용이 돼 있으면은 살짝 그 가정집으로 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가고 뭐를 하건 간에 공간을 좀 분리돼 있다는 걸 좀 어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편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은 상주 인원이 네. 있어야 되는 그거는 원칙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 사무직원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무직업을 우리가 만약에 사업목적비가 1년에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원 없애기는 할 수는 없지만 무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로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 건전성이 충분합니다. 그 증빙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아파트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아파트 안 됩니다. 아파트는 안 돼요. 저 질문 추가로 해도 될까요? 네. 그 회의록 끝에 그 총회 회의록 끝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 확인이 필수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괜찮을까요? 이사회 회의록도 이사진 분들 참석하신 분들 정족수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5인이 만약에 정족수다라고 하면 3인이 참석한 사인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 명부의 주소가 동호수까지 전부 다 기록이 돼야 되나요? 그게 원칙은 아닌데 우편 보내시거나 이후에 회원 관리 하실 때 그렇게 해놓으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받을 때 한 번에 받으시는 게 좋지. 네. 그리고 그 회원이 그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등록증 번호 쓰면 되고요. 그리고 대표 및 그리고 이제 그 임원진 분들이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서류가 조금 추가되긴 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사항들은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궁금해하실 사항들을 제가 그냥 역으로 추론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냥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 경기도에서 발간한 질의응답 주요 사례고요. 여기에 따라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총회 코로나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창립 총회도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 하실 때에 대한 부분들이 지침에 대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 지침 사항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침에 대한 부분이 그 법무부에서 회신을 준 게 이 자료입니다. 온라인 총회 할 수 있습니다. 총회 상시적으로 허용되니까 주무관청 여러분들 제발 온라인 총회 갔다 이제 그만 싸우세요 라고 해서 이걸 올려놨어요. 이거 없대는 되니 안 되니 일 엄청 싸웠었어요. 해놨는데 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총회 할 때 또 공문할 때 온라인 총회를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하고 접속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서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으면 온라인 총회가 실질적으로 열리는 장소는 어디입니다 라고 꼭 명시하셔야 돼요. 이거를 꼭 명시한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총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자, 온라인 총회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이사회 및 총회 서명 결의 법령상으로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익법인에만 이사회만 못한다라고만 써있지 어디에도 사단법인이 못한다라고는 안 써있어요. 그래서 서명 결의로 간단하게 총회 사항도 할 수 있기는 한데 관청 혹은 주무부처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그래도 총회 정도는 서명 결의 말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권고사항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또한 우리가 싫다라고 법령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기는 해요.
그리고 지침서상에도 가능하다라고 써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 지침서 보여주시고 업무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법이긴 한데 서울시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같은 국민이니까 같은 행정 처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행정의 이제 요소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출연금을 네. 저희가 서울시에서 했는데 3천만 원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 그 돈이 줄고 있어요. 일단 네. 돈이 줄고 있는데 네. 그 정말 없어서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병원비가 워낙에 많이 나오면 나이 순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그 돈을 지급을 못하게 되면 그 출연금의 통장에서도 쓸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아, 3천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끼리 뭐 해서 끝내. 그럼 3천만 원은 뭐 그 기속을 저희 돈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써도 되는 건지. 이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없네요.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교육상에 얘기 드렸어야 되는데 출연재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연재산이라서 같은 게 아니라요. 기본재산이고요.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보증금이에요. 네. 보증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실소득이 발생을 해도 출연재산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세무처리들을 다 해줘야 돼요. 반대로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기본재산. 기본재산은 건들면 안 되는 돈이고 기본재산이 변경이 된다라는 거는 그 정관을 저희 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그 이제 사례별로 해가지고 정관을 조금 그 쇠하기 편하시게 조금 저희 쪽에서 작성을 해놓은 건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기본재산이 들어가요. 그럼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은 기본재산이 변경이 된다는 거는 정관이 변경된다는 거. 그래서 관청에서 꼭 정관에다 그 얘기를 쓰라 그래요. 기본재산 변경할 때는 정관 변경과 준하는 절차와 준하는 정족수로 해. 그래서 기본재산을 만약 쓰시려고 하면은 정관 변경 신청을 하셔야 돼요. 기본재산을 이래 해가지고 총회를 거쳐서 그 만들어 놓고 나니 이 3천만 원이 저기에 박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저 돈이 너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써서 빨리 불우이웃을 좀 돕자라는 식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걸 좀 취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재산으로 변경하면 이제 그때 가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 설립하셨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서울시에 설립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만 잘 증빙하시면은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변경하셔서 3천만 원 쓰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정식적인 절차로 미리 진행을 하시면 바꿔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미리 바꿔놓으시. 지금 이제 바꿔놓고 쓰셔야 되는 거죠. 그동안은 안 쓰셨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한 부분 기본 재산은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건드시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네. 그 저희는 사단법이라서 사원 총회를 해서 네. 그 기본재산이 뭐 어떻게 줄어들겠다라는 거를 총회 의결을 한 결과를 가지고 3분의 2 이상 정족수에 맞춰서. 네, 3분의 2 이상 네. 찬성을 받고 네. 네. 그럼 서울시에 이제 보고하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맞습니다. 받고 네. 등기하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갖고 등기를 또 다시 하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재산이 3천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등기에. 그거를 이제 0원으로 바꾸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야 이제 쓰실 수 있는 상황. 네. 그래서 보통 재산으로 돌리면 쓰실 수 있고 서울시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 사업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이다를 잘 증빙을 하시면 서울시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사회 회의로 사단법인 같은 경우 총회 회의로 공증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 변경이라든가 사무실 이전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변경 안 해도 돼요. 공증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공증인법의 그 지점 설치 및 폐지 그리고 이제 대리인 서명 요거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되라고 써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안 믿고 사무실 변경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공증인법에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믿으세요. 두렵죠. 뭔 얘기인지 네, 알고. 맞아요. 근데 공증인법에 써 있어요, 그게.
법령을 저희가 다 읽어보고 얘기하는 거고 저희도 싸울 때 법으로 싸웁니다. 법에서 안 하게 돼 있어요. 필요한 경우 제외한다. 지점 설치 및 이점 폐지에서는 안 해도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공증조차도 받기가 싫어요. 우리 만약에. 그러면은 공증 의사록 제외 대상 법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익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후관청에다 추천서를 신청을 해서 우리의 사업이 감사도 있고 뭐하고 재정 건전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좀 제외 신청 좀 해줄래? 라고 하면은 의사록 제외 도상 그 의사록을 앞으로 이제 인증을 아예 안 받는 법인으로 바뀌실 수가 있어요. 요거 회원들이 중후관청. 원하지 않지. 네? 회원들이 원하지 않지. 공증? 공증은 그때 그냥 법적으로 그거는 그냥 믿음이 간다는 느낌이기 아니죠. 때문에 우리 도장 찍는 게 더 믿음이지. 그리고 그 3분의 2가 맞는지가 더 믿음인 거지. 이거는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안경을 색안경을 쓰고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뭐 어쨌든 간에 그 매번 회의록에 대한 부분에 인증을 받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의사록 제외 대상 그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비영리 사단법인의 그 설립 규모에 대한 부분은 그 지자체별로 조금 틀려요. 관청마다 좀 틀리고 재단법인 같은 경우 만들려고 하면 보건복지부 쪽으로 5억의 재산 출연이 꼭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사단법이니까 서울시 기준으로는 재정 건전성만 잘 증빙하면 되고요. 경기도 기준으로 5천만 원. 그리고 타 지자체는 겨진 경기도랑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재산 규모가 조금씩 틀리다라는 부분들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법인 이사 제한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이사를 두어야 한다, 감사를 둘 수 있다라고 해요.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없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민법상에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건데 공익법인으로 만약 설립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장이 있어야 되고 2인 이상의 감사를 2대 증강할 수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중후관청에 허락 받고.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2명의 감사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공익법인 진행하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 경기도 지침서 이거 읽어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해외 이제 영사관에서 본인 확인 사실 사인에 대한 증빙 인증을 해줘요. 그걸로 해서 대체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사무실 면적 제한 없습니다. 아래 보면은 사무실 점검 사항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동주택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은 불가능하고요. 신청서와 이제 소재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요. 사무 직기가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법인 사무 공간 및 회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명패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은 설치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고요. 재산 목록 및 사업 명부, 총회 회의록 의사록은 필수 비치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인 회원인 경우 경기도 꼭 주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산 주민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우리가 지금 서울시예요. 근데 해외까지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해외에 우리가 너무 희귀한 질병이에요. 너무 희귀한 질병이어서 우리나라도 돕지만 다른 이제 후진 국가에 이 질병을 하는 사람도 약간 유니셀프처럼 가서 좀 도움을 주고 싶어요. 아니면 그쪽에 의료진을 좀 파견하고 싶어. 그러면은 서울시더라도 갑자기 국외 사업으로 바뀌잖아요. 주된 게 국외 사업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주무부처가 상위부처로 바뀌어요. 그거를 좀 염두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원칙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해양사업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주무부처를 변경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세요. 기본재산 처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관 변경 신청에 맞춰서 중간청 허락 받고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익사업 하려고 만약 진행하신다고 하면 회계 분리해서 진행하셔야 돼요. 통장 A에다 모든 걸 다 관리하시면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A, B로 나눠서 쓰셔야 돼요. 수익사업에 대한 돈. 그 법인 얘기인데 왜 자꾸 수익사업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면 사업 모델 하나만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가 법인인데 근처에 불우이웃을 모아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고 빨래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낮은 값에 세탁을 해서 줘요. 이거 수익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수익 사업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로 나온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익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임 사무 업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제 위임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활동 범위가 2개 이상일 때는 중앙부처가 직접 처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광역단체다, 광역법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개가 있는 거는 광역법인인 경우는 그 상위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냥 생활상 꿀팁으로 교육부라든가 고용노동부 관련된 거는 지자체가 아니라 산하기관입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울시 교육감이 있잖아요. 교육감이 이런 위임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법령이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대통령,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부분에 따라서 법인을 만약 설립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건 위임법령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예 중부처에서부터 처음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갑자기 농촌진흥청에 우리가 법인을 넣으려고 그래요. 농촌진흥청 담당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누가 갑자기 법인 만들려고 전화가 왔어요. 생전. 그때 이제 핑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이거 모르는 건데, 혹은 누가 담당자야?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광역단체가 2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또 핑퐁이 또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법인 설립을 할 때 조금 맨 처음 스텝이 담당자 지정이에요. 이 부분이 쉬우면 쉬운 거고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은근히 조금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부서에서 돌아다니는 건 그나마 조금 편해요. 자, 국방부와 외교부와 그리고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3개가 핑퐁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게 제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 괜찮습니다. 네. 저희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데 그게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게 있어요. 부처가 3개가 싸우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 지정을 받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되실 겁니다. 오늘 교육 굉장히 시간 딱 맞춰서 끝난 것 같고요. 오늘 교육 먼 길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질문 해주십시오. 질문 좋아합니다. 정관 관련해서도 질문드릴 건데요. 네. 저희 해산이랑 정관 변경 관련해서는 저희 정관에서는 제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지만 된다고 정관이 되어 있어요. 네. 저희 협회권에. 근데 네. 지금 아까 언급하신 내용 중에 과반수 이상 참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고 한번 이렇게 스치듯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관을 변경해도 되는 건지. 정관 변경은 지금 보시면은 민법에 나와 있는 건요.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요. 그리고 3분의 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써 있지는 않아요. 법령상으로는. 그래서 관청의 협조에 따라서는 이거를 내릴 수는 있어요. 사실 올리고 내릴 수는 있어요. 불가능한 사항들은 아니고. 근데 원칙을 얘기를 드린다라면 제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제적회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 해산을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이렇고요. 이걸 절대 못 건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네. 그 총회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 네. 그 예결산 부분도 네. 총회를 거쳐야만 하는 거다라는 게 있는지 사원 총회. 예산 결산에 대한 부분은 네. 그 업무 편람상에는 예결산에 대한 부분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편람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넣는데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될 때가 있고요. 예결산까지 거기서 다 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해서 예결산에 관한 부의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담당자 좀 재량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한데 그
모든 업무 매뉴얼을 확인을 하면요. 이사회에서 예결 사안에 관한 사항을 통과를 시킬 수 있게끔 매뉴얼 사항이 전체적으로 돼 있기는 해요. 혹시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담당자 재량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럼 중간청의 담당자의 재량이라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넣었을 때 그냥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 그래도 예결사에 대한 부분을 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이사회에서 끝내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피드백이 오면은 예결사안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예결사항을 올릴 부의사항으로 바꿔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왜냐면 부의는 예결사안을 우리가 확정을 짓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 게 부의인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이사회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고. 근데 업무지침서에는 희한하게 다 끝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이사회에서도 끝낼 수 있다라는. 네, 끝낼 수 있도록 숫자에 써 있기는 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개념 정리는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가서 잘 회의하시고 이제 그 많은 공익 활동들을 해서 또 윤택한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애써주신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도 추후에 연합회 유튜브 채널 에데스폰 TV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면 또 개별적으로 다 링크를 보내드려서 또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좀 어렵고 또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어느 분 하나 지급을 하지 않으시면서 눈빛이 아주 초록초록하게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맞아요. 그 얘기 드리는 거 깜빡했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실 때도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요. 유니베라에서 이제 지원해 주시는 기념품 그리고 저희 연합회에서 같이 드리는 기념품 잘 챙겨서 즐겁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프로그램은 다음 주 금요일에 남아 있고요. 혹시나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